자, 예제 2번부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책은 343페이지에요. 자, 예제, 아니, 2-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자, 뭐 할까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 할까요? 빨리 펴봐라. 343페이지에요. 자, 1, 2, 3번 중에 뭐 할까요? 3번. 그래, 하자. 2번은 안 해도 되니? 2번 했어요? 2번에 2번만요? 자, 한번 보자. 그냥 다 풀게, 2번도 그냥. 자, 7명 중에서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되도록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7명을 다 나열한 게 아니라 5명을 뽑아 나열한 거죠. 중간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괄호 1번은 특정한 2명이 반드시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과정 첫 번째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쵸? 내 생각 특정한 2명이 포함이야. 그러면 그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7명 중에 5명이라고 해서 75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과정이 5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A 학생, B 학생이 반드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내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건데 뽑아야 되는 애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은 그냥 자리 찜해놓고 남은 3자리 중에서 누가 경쟁하면 돼? 5명이 남은 거 아니겠냐? 뭐 예를 들어서 C, D, E, F, G 이렇게 5명 중에서 남은 3자리 갖고 경쟁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배치해야 되는 인원의 가지수가 53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A, B를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특정한 2명을 포함한 경우였어요. 시작을 75로 하면 안 된다. 특정한 2명이라는 멘트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뽑은 둘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웃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이웃하는 경우를 또 따져야 돼. 이웃하기 문제를 많이 해봤잖아. 5명 뽑았어. A, B 포함해서. 그럼 둘이 이웃하면 한 사람처럼 취급하잖아. 그럼 한 사람처럼 취급하면 전체 4명을 한 줄레 하려고 한 거니까 사팩토리아이지. 그 다음에 이웃한 2명끼리 자리를 체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줄 세우는 게 이팩토리아이지. 그래서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몽땅 다 고백 법칙 쓰면 되겠지. 자, 알겠어요? 자, 계산하면 480 나와. 자, 이게 1번 답이고 2번은 특정한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웃하면 안 된대잖아.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웃한 경우를 계산했으니까 6건을 하면 되나? 아니면 그냥 전공법을 써야 되나? 그냥 고지것대로 계산하는 거고.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얘랑 똑같아요. A, B를 포함한 특정한 2명을 뽑아서 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5C3 똑같고 요게 10이죠? 계산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특정한 2명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그 다음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되냐? 유용아 풀었니 혹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얘네 풀 때 이거 기록 쓰냐? 써야 돼 이거. 알았어요? 니네 이거 하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 푸는 게 물론 새로운 문제들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의 문제가 중학교 때 문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버전을 치면 얘는 약간의 심화야. 문제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중학교 때 풀어 범직한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계속 개념 설명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새로운 표현에 대한 고등 버전의 표현을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풀이할 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막 이런 걸 쓰지 말고 NPR, NCR 기호가 팩토리얼 기호 좀 써보라니까.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니네. 이거 몇 써주는데 내가. 알겠어요? 지금 니네 내가 앞에 필기하는 거 보니까 곱하기 일일이 쓰는 거 거의 안 하고 있지 않냐?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니네 좀 이거 팩토리얼, NCR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라고. 물론 계산할 때 쓰긴 해야 돼.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서술형 같은 거에 이거 안 쓰면 까여요. 까이죠 당연히.
고등 버전 표현을 써야 돼. 알겠죠? 그거 꼭 쓰세요. 알았지? 내가 괜히 써주는 거 아니다. 자, 그럼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선에다 뭐를 곱했어? 일단 4팩토리얼 4팩토리얼? 4팩토리얼 곱했어. 이유는? 뭐야? 답은 맞았어? 뭐야? 그러면 안 되지. 4팩토리얼 곱했다는 얘기는 위에도 4팩토리얼 곱했는데 그냥 이거 곱해서 바로 답이 나왔다고? 뭐 있어 그 다음에? 3 오늘 3을 곱했다고? 왜 이렇게 풀지? 답은 나와 근데. 응. 4팩토리얼. 삼을 왜 곱했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신기한 불식 뭐야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아 뭐 풀이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어 원래 식이라는 게 자체가 4팩토리얼 곱했다는 얘기는 5명인데 두 사람을 이웃한 두 사람을 한 사람처럼 취급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면 3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오지? 3은 누구 뺐지? 야 빨리 얘기해봐.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닐 거 아니야.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3팩토리얼 혜진이 풀었니? 못 풀었어요? 뭐지? 4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뽑아서 쳐보자. 10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 쓴 거야. 근데 얘네 둘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지. C, D, E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서 했어? 앞에 순열 공부했을 때 여자 3명, 남자 4명 있을 때 여자는 이웃하면 안 되는 케이스 그런 문제 기억나? 근데 내가 접근하는 방식 아이디어 뭐 얘기해줬어요? 기준을 이웃하면 안 되는 애 기준으로 풀래? 이웃해도 되는 애 기준으로 풀래를 봤을 때 이웃해도 되는 아이 기준으로 풀 때가 조금 더 편리하다 그랬죠. 왜요? 이웃하면 안 되는 애 기준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분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씩 계산해서 더하려면 너무 번거롭다 했잖아. 기억나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네들은 이웃해도 돼. 여자 둘 남자 셋이라고 생각해. 그랬을 때 남자 셋은 이웃해도 되고 여자 둘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었어? 이웃해도 되는 3명을 한 줄 나열하기로 했지. 자 예를 들어서 C, D, E 이런 식으로 나열했어. 자 근데 그걸 그냥 식으로 바로 쓰자. 요거 좀 지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 3명을 한 줄 나열해. 그럼 4팩토리얼. 얘는 뭐라고? 이웃해도 되는 남자 3명.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C, D, E를 배치했을 때 여자 A, B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남자 양옆에다가 자리를 하나씩 만들었을 때 반드시 여자 2명은 남자 양옆에 있는 자리 중에 하나를 낑겨서 앉아야지만 절대로 이웃하지 않죠. 왜? 그 사이에 무조건 남자가 적어도 1명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식이 이 식이 아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같은 식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5자리 중에서 여자가 2명 자리 골라 앉으면 되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식을 쓰게 되면은 3팩토리얼 곱하기 자 여자가 골라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 2자리를 골라서 앉으면 되니까 얘는 C가 아니다. 알았냐? 좀 다르다. NCR 공식이 아니죠 이거는. 왜 우리가 앞에 순열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좀 달라요. 4C2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조교한테 답지 있어? 놀랬어? 잠깐 나 찌려보고 있겠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순열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그 문제야. 이웃해도 되는 애 먼저 배치 3명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양옆 자리에다가 자리 하나씩 만든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2명을 골라서 배치. 알겠죠? 근데 왜 다른지 알겠어? 왜 NPR인지 알겠어? 여기 A 앉고 여기 B 앉는 거랑 여기 B 앉고 여기 A 앉는 거랑 다르잖아. 같은 사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P야.
조심해야 돼.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알겠죠? 네가 아까 쓴 게 4팩토리얼 곱하기 3이었니? 얼추 비슷. 맞아요. 이거 3 쪼개놓고 얘 합치면 4팩토리얼 되겠다.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야 생각 좀 해봐라. 나 진짜 궁금하다. 제가 쓴 게 어. 4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1이었어. 4팩토리얼. 응. 쪼갠 거. 쪼개고? 이거? 선생님. 이거? 저 그냥 저 식을 쪼개가지고.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식을 그렇게 썼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거 720 나와. 계산하면 나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야.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 있는데 6개의 구슬을 뽑았는데 홀수인 소수. 자 그럼 이거 좀 써보자. 1부터 10 중에 소수인데 홀수인 게 뭐 있어요? 소수인 홀수 뭐 있지? 2는 짝수고 3, 5, 7 이거밖에 없지? 10까지야. 10까지 숫자가 10까지야. 그랬을 때 홀수인 소수가 적혀있는 곳을 얘 포함, 짝수인 소수 이밖에 없죠? 아이고 소수인 말을 거꾸로 썼구나. 소수인 홀수 뭐 그게 그거긴 하다. 이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요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10개 중에 6개 뽑는 거예요. 야, 그럼 저거랑 비슷한 거야. A, B 반드시 포함이었잖아. 그럼 얘는 6개를 뽑는 건데 그 중에서 3, 5, 7을 무조건 포함하는 거니까 6개 자리를 만들어요. 그 중에 3, 5, 7 킵하는 거지, 이렇게. 맞니? 똑같이 가죠? 한 명에서, 두 명에서 3명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 다음에 남은 세 자리를 누가 경쟁해? 원래는 10개의 숫자잖아. 그럼 그 중에 3개 써먹었으니까 7개가 남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그 짝수인 소수가 반드시 얘는 포함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외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 2, 3, 4 중에서 자 1, 4 2는 포함 안 되니까 제외해야 되지. 맞죠? 그 다음에 5, 6, 7, 8 9 그 다음에 10까지지. 그럼 총 몇 개의 숫자가 경쟁하는 거야? 2를 빼면은 6개의 숫자가 경쟁해야 되는 거죠? 그럼 6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한 줄 내리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6, 10, 3 이것만 계산하면 돼. 이게 답이야. 간단하죠? 오히려 제가 더 어렵지. 가로 2번이. 그러니까 컨셉은 똑같아. 뽑아야 되는 애 무조건 그냥 자리 배치는 거고 남은 세 자리를 남은 학생들이 경쟁하는데 2번 학생은 뽑히면 안 되는데 그럼 제외하고 몇 개가 남은 거다? 6명의 학생이 남은 거잖아. 그럼 6명 중에 3명 한 줄 내리게 하면 되는 거죠. 한 줄날이 아니라 같은 자리가 아니에요. 네. 아 그게 한 줄날이에요? 네. 오늘도 몸이 안 좋으셔? 아니요. 피곤해서. 참. 수능조합도 시험 안 보려고 그냥 넘어갈 거다. 지도 나가야지. 자, 3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까요? 3-1, 2, 3. 3. 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3-2번은요? 이건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자, 3-3 해보자. 자, 잘 모를 땐 그려봐. 거기 있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회사에 두 지점 사이의 통신망은 하나래. 자, 지점을 점으로 찍어볼게. 통신망이 하나래. 이렇게 자대고 이어서 하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세 지점 사이의 통신망은 3개래. 그럼 왜 3개겠냐? 1개, 2개, 3개라서 3개야. 4개 지점 사이의 통신망은 6개가 있대. 뭔지 알겠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개라고 한 거야. 그림의 구조가 이렇다.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지점과 지점 사이의 통신망이 총 780가지일 때 지점의 총 개수를 계산하여라. 자, 그럼 이게 무슨 관계식인 거냐? 두 점을 자대고 연결했잖아. 그럼 선분 그린 거죠. 선분. 꼭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각선도 선분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꼭지점 2개일 때 선분 하나, 꼭지점 3개일 때 선분 3개, 꼭지점 4개일 때는 대각선을 포함해서 6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선분을 고른다는 얘기는 식을 쓰면 이런 거잖아. 두 점 중에 2점 고르는 거잖아. 근데 뽑힌 2점 자체가 자격이 어때요? 꼭지점이라는 특징 자체가 같은 자격이야. 그래서 얘는 굳이 쓰면은 2C1이야. 2C2야. 2C2는 2C 빵이니까 그냥 1이라고. 오케이? 얘는 3C2야. 3C는 3C1이잖아. 3이야. 얘는 4C2야. 계산하면 6 나온단 말이야. 관계식 알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 780가지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개수, 다시 말하면 지점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은 n, c, 2개, 몇 개? 780개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없어. 알겠지? 중학교 때 문제인데 고등 버전을 풀었잖아. 쓸 때 니네 이거 써야 된다고. 써야 돼. 자, 그럼 n에 n-1에 나누기 2팩토리얼에 나누는 거니까 이거잖아. 숫자가 크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네. n제곱 마이너스 n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1562냐? 뭘로 이수를 되지? 아까 49 곱하기 39 내려오는 문제네.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n값이 자연수니까 40이 나오죠. 그 답이 2번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죠. 찍었는데 나왔네. 자, 됐죠?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이거나 끝내야 돼. 더 이상 이 책을 보고 싶지 않아. 이게 다 보고 싶다. 생긴 게 있네요. 빨리 하자. 자, 여기 문제는 좀 다 헷갈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 3번은 할 거예요. 자, 4-1번에서 혹시 모르는 거 있지 않냐? 이것도 헷갈릴 것 같은데 2번이 헷갈리나? 4-1번에 2번이요? 아니 2번이요. 4-2번이요? 네. 그럼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쉬워. 4-1번이 나는 더 어렵던데. 4-1번 했어? 나무야? 했니? 했어요? 혜진이는? 했어? 2번이요? 1번은 했어요? 아, 그래요? 혹시 푸는 김에 다 해줄게.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잠깐만. 8번 9번까지 있었나? 하다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다 하고 쉬려고 했는데 다 하다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자, 하자. 어쨌든 오늘 다 해야 돼. 자, 1번 같은 경우는 예제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제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지 좀. 아니구나, 같은 방향이구나. 근데 차이가 뭐냐면 숫자가 다르지. 숫자가 0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실이 생겨. 뭐냐면 숫자를 하나 넣어보면 안 돼. 그때 예제 4번 설명할 때 왜 NCR 기호를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였냐? 예를 들어서 예제 4번 얘기 잠깐 하면은 1, 2, 3 조합으로 숫자를 뽑았을 때 경우의 수가 총 6가지가 있었어. 6가지가 있었는데 1, 2, 3 조합으로 뽑은 거야. 조합으로. 자, 1, 2, 3 구성이라고 하면 조합이라고 헷갈리니까 1, 2, 3, 1, 3, 2 뭐 이런 식으로 2, 1, 2, 1, 3, 2, 3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뽑았을 때 총 6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이 조합 중에서 거기 있는 A, B, C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는 첫 번째 1 뽑고 두 번째 2 뽑고 세 번째 3 뽑는 거 하나밖에 없었지. 6개 중에 실제로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6개를 나누기 6을 했는데 나누기 6을 한 것 자체가 뭐냐면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랑 똑같다 보니까 이 경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아,
뽑은 3명을 같은 자격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과 계산 과정이 똑같구나 라고 해가지고 거기 NCR이라고 표현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해보려고 하는데 0이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릿수를 만들어요. 그럼 A에는 절대로 0이 오면 안 되죠. A, B, C라고 돼 있으니까 A, B, C라고 돼 있으면 여기 0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봐. 만약에 0을 포함한 조합으로 예를 들어서 0, 1, 2를 뽑았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이 대소 관계만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0 뽑고 1 뽑고 2 뽑으면 돼. 이해됐니? 그 대소 관계를 만족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얘가 100의 자리 숫자란 말이야.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뭐 0이다 보니까 3자리 자리 수가 안 되잖아요. 영어 못 쓰는 그래서 0은 애초부터 못 쓰는 거야. 좀 차이가 있죠. 0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0 제외하고 남은 숫자에서 생각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의 자리 수가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0은 애초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뽑는 구성원 중에서.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따라서 남은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 다음부터 똑같다. 같은 자격의 대표라고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희3 계산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자, 우리 계산하면 이거 20이 나올 거야 아마. 자, 1번 문제가 없죠? 자, 이번엔 부등호가 뒤집어졌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럼 등호가 추가된 것까지는 왼쪽 문제랑 예제랑 똑같아요. 그럼 생각. 그때 풀 때 내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줬지.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등호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를 나눠서 풀었었죠. 요거 두 개 나눠서 푸는 거였죠. 그럼 위에 거부터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0이 와도 될까요? 아까 내가 012 조합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했잖아. 그럼 얘도 012 조합으로 뽑아놨죠. 그 중에 이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건 얘도 일단 6가지 사건이 생겨. 똑같아. 2 뽑고 1 뽑고 0 뽑는 거 하나밖에 안 되지. 근데 얘는 0이 1의 자리에 와버려야 되다 보니까 얘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얘는 0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0을 뽑아도 돼. 상관이 없어. 차이가 있다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얘는 0이 오면 안 돼.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케이스가 생겨버려요. 대소 관계만 만족하지. 100의 자리가 0이 오는 케이스가 되니까 제외해야 돼. 얘는 와도 돼. 1의 자리에 빵이 와도 돼. 그래서 얘는 7개 숫자 전원을 다 써도 된다. 그럼 여기에서 3개 뽑으면 끝이야. 같은 자격의 대표인 건 똑같아. 계산하면 35가 나와.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먼저 풀었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만 봤을 때는 뽑은 두 숫자 중에서 A보다 B가 더 작아. A가 더 큰 조합을 찾는 거야. 구성을 찾는 거야. 그럼 이런 거죠. 1하고 2를 만약에 뽑아서 쳐봐. 그러면 1, 2 뽑은 구성 중에서 순서가 될 수 있는 건 2를 뽑든 1, 2 뽑든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되지. 그럼 두 개 발생했는데 하나밖에 안 되는 게 나누기 2한 거잖아. 그러면 나누기 2 했다는 거는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같은 자격의 대표예요. 나누기 6이 3팩토리얼과 같았다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2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따라서 A랑 B만 놓고 봤을 때에는 몇 명이었지? 7명이었지? 7개 중에서 2개의 같은 자격 대표 뽑는 것과 같아. 그게 뭐냐면 요거 계산한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건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B가 1이면 C도 1이고 B가 2면 C도 2고 B가 3이면 C도 3이고 각각의 사건, 여기 사건들이 총 각각의 사건들이잖아. 그거의 사건에 해당했을 때 두 숫자가 같은 사건들은 하나씩밖에 안 생기죠? 그럼 굳이 식을 쓰면 여기다가 곱하기 1 써야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요 부분 계산하는 거지. 있으나 마나입니까? 자, 그럼 얘가 21인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답이에요. 56이죠? 좀 다르지 문제가. 이게 경우에서 참 어렵다. 이런 걸 때마다 보면. 자.
2번 하자. 네, 쉬워요. 잘 보세요. 숫자 6개죠. 부등호를 보니까 숫자를 다 쓰지 않았지. 5개만 배치됐지. 그럼 6개 중에 5개 쓰는 거야. 근데 과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나열하여 왼쪽부터 1, 2, 3, 4, 5, 6이라고 하는데 자 뽑기는 다 뽑았구나. 제가 정정할게 미안. 뽑기는 다 배열은 했어요. 근데 대소관계를 주목하는 게 5개만 있는 대소관계를 주목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게 A 1번하고 A 3번하고 A 5번하고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정을 생각하라니까 이거 먼저 보는 거야. 이거 뭐랑 같은지 알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뽑은 세 숫자가 뭐예요? 같은 적용의 대표 취급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1번, A3번, A5번 거기 숫자는 뭐가 뽑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얘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 숫자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대소관계를 얘로 만족하는 건 하나씩밖에 없다고. 6개 중에 하나씩밖에 없다. 6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같은 작용의 대표라고. 그래서 6시 3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A 2번하고 A 4번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래? 앞에서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이미 써먹었어요. 그럼 남은 게 전체 숫자가 어차피 6개니까 남은 게 3개지. 그럼 그 3개 숫자 중에 2개를 뽑지 않았겠냐? 근데 대소관계 또 나왔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야. A, B 대소관계 만족하는 거. 그러면 얘는 남은 숫자는 아니죠. 주어져 있는 숫자 중에서 같은 작용의 대표 2명 뽑는 거 말했잖아. 얘는 남은 3개의 숫자 중에서 같은 작용의 대표 2명 뽑는 거 계산하면 되지.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 알겠어요? 2개 계산한 거 곱해주면 돼. 그럼 31이죠? 이거 얼마냐? 20인가? 네. 곱하면 60이네. 4번이죠? 자, 3번 합시다. 여름방학 때요. 그리고 뭐 방학하려고 정의를 했는데 수학상 왜? 그거 책상에 놓고 가. 다 했어 확실히? 네, 다 했어요. 다 고생했어. 저 숙제 좀 하다 갈게요. 차 시간 맞춰서 가요. 떠들지 말고 공부만 해. 네. 아이씨 제대로 할 얘기 까먹었네 이제. 방학 때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내가 하겠다는 게 학원 차원에서 그 겨울방학 때 우리 맨날 10시까지 수업했을 때 족족반들에서 막 수업했었잖아. 그 특강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그게 니네 학년 대상으로는 수원 특강을 했었고 개념 특강. 그다음에 예비고일 대상으로는 수투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또 여러 가지 특강을 한대.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안 할 것 같고 나는 얘 보충하느라 바빠서 특강을 못 할 것 같아. 원장님이 됐거는 다른 선생님이 됐건 특강을 할 건데 당연히 그건 돈을 받아요. 그래서 강제성 당연히 없다. 미리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딱 정해놓은 수업은 아니고 니네가 여름방학 때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준대. 그러니까 나는 중3도형이 옆에서 중3도형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관심이 없지 그런 거에.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관심 좀 가져버리고.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조사를 앞으로 좀 할 거야. 난 방학 때 이런 수업이 있으면 좀 공부를 더 해보겠다. 어차피 8회밖에 안 돼. 이런 방학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일은 이제 그때 가서 좀 정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니네가 미리 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니네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나는 아니면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면은 이미 수원을 막 하고 있을 때거든. 중간 이상? 중간 정도 하고 있겠구나. 그때 되면은 이제 니네가 하고 했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했으면 하는 게 니네 문제집 제대로 안 풀었잖아. 수학상 심화를 한번 학원 차원에서 한번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수학화 한 것만 해서 조금 빈약하잖아. 수학화 복습 개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그런 거. 그럼 니네들이 나한테 얘기해주면은 전달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개념 수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심화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수학상 심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8회 동안에 그거를 한대. 뭐 할지는 니네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아무거나 다 할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원장님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좀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니네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다가 이제 이거 물론 돈 내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성 없어. 학원비가 부담되면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딴 반 애들은 한 거지 뭐 사실 돈 내면서까지 도움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열심히 들은 애는 흡족해 하는데 그냥 부모님 등 떠밀려서 들은 애들은 그냥 한번 들었으니까 뭐 다음에 하면 좀 더 잘하겠죠. 그냥 뭐죠? 심리적인 만족?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 그게 사실 선행하는 의미 없는 선행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고 애들마다 좀 반응이 달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실. 니네도 저번에는 안 했잖아 사실. 나랑 수업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니네가 특강을 들을 거면 여름방학 때 연장 수업 안 할 거예요. 니네 특강 들으려면 시간이 아마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건 있다. 우리 월수공반인데 그 수업이 만약에 화목토다. 그럼 나는 10시간 할 거다. 똑같이 10시까지 할 거야. 할 거야. 근데 그 시간이 그때 정해지는 거 보고 얘기할 거니까 아직 먼 나라 얘기고. 생각 좀 해봐. 알았죠? 중등 내용 포함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난 도형심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거 많이 까먹었잖아. 아니면 우리 어차피 3학년 2학기 때 뭐 최상위를 우리 반에서 하긴 하겠지만 나 중3 도형 심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리. 그럼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야. 나는 일단은 내 권한으로 써놓은 게 수학상 심화를 얘기해놨어. 이미. 중3 대상으로 수학상 심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니네 해야 돼 사실. 근데 돈 내는 거니까 가비성은 없어. 그래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겨울방학 때 특강 들었던 애들은 15회? 16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번엔 반밖에 안 하니까 아마 특강비도 그거에 비례하게 좀 싸지지 않을까? 얼마인지 난 몰라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학 때 나 이런 것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나한테 아무 때나 문자로라도 얘기를 좀 해줘.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니네랑 진도 비슷하거나 좀 차이 많이 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수학상이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옆반만 하더라도 지금 수학하고 있거든요. 앞부분. 저쪽 반 같은 경우 수학상이 끝나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상 심화의 수요가 제일 많아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중3 대상으로. 진도 느린반 빼면은 이제 고등수학 3은 거의 다 끝나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수학상 심화를 일단 얘기해놨는데 그냥 패기 있게 수투 한번 해보고 싶어 이래도 되는 거고. 수투는 근데 바로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수원하고 수투는 연관이 그렇게 없고 거의 없어. 그냥 다른 나라 얘기야. 수학학 끝나고 수투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현실적인 갭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 이제 수원 그때 하고 있을 시기니까 수투 특강 깔렸다. 그럼 해보셔도 돼. 상관없어. 그때가 지금은 안 되지. 뭐 할지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라고 정원이가. 알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하는 거지. 방학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그러니까 방학 학교마다 방학 스케줄이 달라서 니네 짧다 그랬구나. 아하. 좋아하지 말고. 2주 남짓일 거예요. 뭐라고? 2주 남짓일 거예요. 비행기보다 일주일일 거예요. 주인이 일주일인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2주? 큰일 나. 수업 어떻게 하지? 뭐 그냥 너 버려놓고 어디 수업하면 되지. 늦게 와서 그냥 동영상 봐 이래야지.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반에도 그런 애들이 다 있어.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가조건 보세요. A에서 B로 대응하는데 가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정의역의 원소를 봤을 때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큰 녀석이 함수값도 더 큰 거지. 맞니? 자, 그랬을 때 나는 F1번 값부터 F4번 값들끼리 다 더한 게 함수값들의 합이 홀수가 돼야 돼. 자, 그럼 과정을 하나 생각해보자. 나의 치 중에서 한번 보세요. 어쨌든 대응했으니까 1부터 9 중에서 하나에 대응했을 거 아니야. 물론 다른 숫자에. 그랬을 때 4개의 숫자의 합이 4개의 숫자의 합이 함수값 합이라고 합시다. 홀수죠. 야, 1부터 9까지 홀수 짝수 섞여 있는데 4개 더한 게 홀수가 되는데 그럼 어떤
어떤 케이스가 일단 있을까요? 홀짝 잡자. 일단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 4개 더하면 짝수잖아. 홀수 4개 더해도 짝수지. 홀짝. 그치? 그러면 뭐냐면 홀수가 홀수. 1개가 있고 4개 숫자 중에서 홀수 1개랑 짝수 아, 그렇지. 3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얘네 3개 더하면 짝수인데 홀수 하나 껴있으니까 전체가 홀수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홀수가 1개고 짝수가 3개면은 걔가 B에 대응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 중에서 홀수가 1, 3, 5, 7, 9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랬을 때 홀수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 5개 중에 하나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가져가야 되니까 5C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 친 숫자 4개가 짝수인데 그 4개 중에서 짝수 3개에 대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짝수 4개 중에 무조건 3개 만나야 되니까 4C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곱해야겠죠. 응? 왜? 아 이거 또 갈게요. 다 했어? 재훈아 너는 오늘 뭔가 할 게 있지 않냐? 아 그게 뭐였죠? 아그 안 갖고 오셨어요? 또 약속을 안 지키시네. 아니 거의 다 했어요. 말은 누가 못하니? 수요일까지 다 해와라. 다 할 수 있냐? 다요? 너 월요일날 내기로 했잖아. 아 주말에 뭐 했어? 숙제도 덜 해온 거 보고 놀았지. 자꾸 그럴 거야 너.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해올 거야 빨리 얘기해. 아 금요일까지 해와. 그 너 못해? 남아서 보낼게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일단 시험 공부 잘해와. 네. 아 고생했다. 성민이 있잖아. 네. 따로 가려고? 성민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형이 나가는데요. 아 그래? 차 시간이 됐나? 잘 가. 자 봅시다. 자 홀수 한 개, 5개 중에 하나 뽑았고 짝수 4개 중에 3개 뽑는 거 4C3 계산해서 하면은 20 나오면 4C1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홀수. 홀수가 2개 있고 짝수 2개 있는 걸 합하면 다 짝수죠. 그래서 홀수가 이번엔 3개가 돼. 다음에 짝수가 1개가 돼요. 그러면 홀수가 아까 5개가 있잖아. 그럼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짝수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지. 물론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40. 40이죠? 나왔네. 자 더하면 60 나오지. 이거밖에 없어 사건이. 자 넘어가자. 자 뭐 할까요? 1, 2, 3 3 3은 다 해야 되네. 1번 2번 2번 안 해도 되니? 2번 모르겠어. 2번은 모르겠어요. 1번은 했니? 1번 어떻게 해? 빨리 얘기해. 해요 말아요? 나무 했어요? 자 그럼 2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좀 쓰고 하자. 숫자가 순서대로 적나? 자, 이렇게 숫자가 총 3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 가로줄에서 하나씩만 뽑아서 더했다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 위에 거 풀어봤으면 왼쪽에도 뭐 힌트가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냐? 나머지 개념으로 접근하기 옆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뭔지만 내가 그거를 노란색 숫자로 써볼게. 3으로 나눈 거야.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가 되고, 자 얘는 나머지가 1이 되고, 자 얘는 나머지가 8이니까 2가 되죠. 얘는 16이니까 1이 되고 얘는 2가 돼. 그치?
자, 얘는 나머지가 순서 반복되는 거 알겠죠? 1이고 2고 1이고 2고 나머지가 여기 패턴이 반복돼. 제가 나머지 2고 나머지 1이고 나머지 2고 나머지 1이고 나머지 2가 돼. 자, 노란색 동그라미가 다 나머지야. 그럼 각 줄마다 하나씩 뽑는다고 했잖아. 얘는 나머지가 빵인 경우는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씩 골라서 합한 게 3의 배수면 나머지에만 주목해.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잖아. 맞니? 근데 나머지의 숫자는 2 또는 1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야, 아무리 적어도 나머지 1씩은 다 있다 보니까 각각의 줄에서 하나씩 고르면 나머지끼리 합은 아무리 적어도 3은 포함되잖아. 3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합이 기본이 3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이 되려면 첫 번째 줄에서 나머지 1이네, 두 번째 줄도 나머지 1, 세 번째 줄도 나머지 1이네 중에서만 골라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나옵니다. 빵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1이네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두 녀석 중에 하나 뽑아. 물론 같은 자격이에요. 두 번째 줄에서 1이네는 세 개 있죠. 세 개 중에 하나 뽑아. 세 번째 줄에서 1이네가 두 개 있죠. 나머지 1이네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곱하면 12야. 자, 두 번째. 그럼 그 다음이 나머지의 합이 어쨌든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6이 될 수 있나? 3의 배수 다음 6이잖아. 6이 되려면 나머지 2인에 나머지 2인에 나머지 2인에만 뽑아야 되지. 아, 그럼 6이 안 나오지. 그럼 나머지 2인에는 첫 번째 줄에는 3개가 있네요. 두 번째 줄에는 2개가 있네요. 세 번째 줄에는 3개가 있네요. 이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자, 그럼 18이냐? 나머지 합이 9가 될 수 있나요? 없지. 왜? 맥시멈 2잖아. 그럼 2씩 뽑은 합이 6이 되는 케이스가 제일 높은 케이스죠. 그럼 이것까지 밖에 없어. 두 개 더하면 답이 30이다. 4번. 오히려 3번이 더 쉽다. 야. 얼마 전에 너 누나 그거 봤냐? 모의 평가? 저희가 뭐 관심이 없지 이거. 누나가 얼마 전에 날짜가 봤나? 본 거 같은데. 겁나 어렵다. 아니 나 잘못 들었나? 어디 있어요?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3월, 2월, 9월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번 달에 언젠가 보는 날인데 그게 저번 주에 본 건가? 고3이요? 어. 너 고3이잖아 너랑. 물어봤는데 나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자, 합시다. 자, 얘도 가로줄에서 하나씩 뽑아서 이번엔 더한 게 아니라 곱이죠.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돼야 된대. 야, 그럼 생각해봐. 곱한 숫자를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이 돼야 된대.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될까? 혹은 세 숫자의 조합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번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짝수랑 홀수 입장에서 한번 볼래?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를 봤을 때 이거 나머지 얼마냐면 2지. 자, 얘 나머지 1이고 얘 나머지 2지. 아까랑 패턴 똑같죠? 나머지 1이고 나머지 2고 나머지 1이죠? 2, 1. 자, 2, 1, 2. 2, 1, 2. 맞지? 자,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지. 삼, 1, 2, 4, 1, 8. 생각해보자. 곱한 거거든? 과정을 생각해봐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2의 1승을 뽑았고 두 번째 줄에 2의 4승을 뽑았고 세 번째 줄에 2의 7승을 뽑았어. 그럼 생각. 지수법칙이 적용되잖아.
이게 몇 제곱이에요? 12제곱이죠. 나눌 수 있냐? 잘 봐. 얘 나머지 2였지. 얘 나머지 1이었고 얘 나머지 2였지. 말 그대로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3을 나눴을 때 3을 나눴을 때 나머지야. 이거 굳이 관계식 쓰면 이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의 1제곱 다시 말하면 2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잖아. 얘는 2의 4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1인 거잖아. 맞죠? 얘는 2의 7제곱인데 걔를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누는데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2잖아.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얘네를 다 곱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관계를 좀 찾아야 돼. 내가 저게 나머지를 왜 써줬을까? 나만 떠드니까 재미가 없어. 같이 좀 풀어보자 이거야. 유용아 풀었냐? 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 나머지가 곱했을 때? 2가 되는 경우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를 나머지 풀었다고? 문제에서 나머지가 1인 경우만 물어봤는데? 그게 응. 나머지가 1인 거 곱하기 나머지가 1인 거는 나머지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인 거 곱하기 2인 거는 2가 되고 나머지 2인 거 곱하기 2인 거는 1이 돼가지고 무슨 말이지? 유미는 교사가 되면 안 되겠다 전체를. 야, 너 가르치는 직업은 하지 마라, 알았지? 머리를 쓰는 직업을 하고 가르치는 직업은 안 하겠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야. 이거 곱한 걸 직접 써보면 이런 거잖아. 자, 생각해봐. 이거를 다 전개했어. 그랬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길 바란 거야? 나머지가 1이 되길 바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쭉 전개하려면 항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얘는 0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얘도 3 갖고 있고 얘도 3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별표라고 생각해봐. 그냥 예를 들어서 뽑긴 했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거를 다 전개하면 무슨 구조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만나가지고 항을 하나씩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 곱하기 얘 하는 게 첫 번째 항이지. 그러면 3을 하나 갖고 있지. 그럼 3 곱하기 별표 곱하기 세모 곱하기 맹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해서 3을 하나 무조건 하나 갖고 있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해도 3 하나 갖고 있지.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까지 언급한 애들은 다 3을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죠. 지금까지 언급한 애들이 몽땅 다 3을 하나씩 갖고 있죠. 전개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유일하게 3을 미포함하고 있는 애가 이거 곱하기 이거 안에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돼요? 상수항이 2 곱하기 1 곱하기 2잖아. 그럼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어? 여기 앞에까지는 3으로 묶이겠지. 하나씩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뒤에 있는 애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얘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된대. 그럼 뭐가 나머지가 1이 되면 되냐면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되는 거지. 이거 언제 했는지 기억하니 근데? 니네 앞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나머지의 나머지 계산하는 거 혹시 기억 안 나니? 심화해라. 수학상 심화 좀 해라. 니네 해야 돼. 알겠어요? 나머지 정리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나머지 갖고 계산하는 거.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죠. 자, 이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주목해야 되는 건 나머지끼리의 곱이죠 이거? 각각의 숫자의 나머지의 곱이잖아.
그 녀석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뭐가 되면 돼?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 나머지가 1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뭐라고 했어요? 나머지의 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돼. 그럼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어? 저기 좀 빨간색 숫자가 다 나머지잖아. 나머지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줄에서 나머지 2인을 뽑았으면 작은 숫자부터 해볼까? 나머지가 1이네 먼저 뽑고, 두 번째 줄에서도 나머지가 1이네를 뽑고, 세 번째 줄에서도 나머지가 1이네를 뽑으면 나머지 끼의 곱이 1이잖아. 그럼 걔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1 말고 2, 3, 4. 4가 될 때 나머지가 첫 번째 줄에서 2인에 뽑고, 두 번째 줄에서 2인에 뽑고, 세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1인에 뽑으면 곱하면 4지 나머지 곱이. 그럼 나누기 3하면 나머지가 1이지. 또 뭐 있냐?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좀 생각해볼게. 자, 나머지가 2이네. 두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1이네. 세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2이네. 이렇게 꼽으면 또 나머지가 4가 되니까 나누면 또 1 되지. 또 있지. 첫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1이네 뽑고, 두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2이네를 뽑고, 세 번째 줄에서 나머지가 2이네를 뽑아도 되죠. 다른 케이스는 없어요. 뭐 안 썼어 근데? 나머지가 2이네끼리 곱만 빼고 거의 다 쓴 거죠. 맞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나누기 하면은 나머지를 3으로 나누면 다 1이지. 그럼 순서대로 쓰면 돼. 야, 첫 번째 줄에 숫자 3개인데 나머지 1이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1. 두 번째 줄은 2개 있지. 2. 세 번째 줄은 하나 있지. 1. 뭐 얘는 NCR을 쓸 필요도 없다. 굳이. 2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의 첫 번째 줄에 2개 있죠. 2개. 두 번째 줄에 1개. 세 번째 줄에 1인애가 하나. 그럼 2개네. 그 다음에 2개고, 두 번째 줄에 나머지 1인애 2개고, 세 번째 줄에 나머지 2인애가 2개지. 8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나머지 하나인 애가 하나고, 두 번째 줄에 하나 있고, 세 번째 줄에 2개 있죠? 자,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4개 어떻게 할까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숫자 좀 혼동을 했어. 그래서 일단 이거 풀 때 깨우쳐야 되는 건 그냥 하나 예를 들어 써주긴 했지만 다 곱해버리면 상수함끼리의 곱을 제외하면 나머지 숫자들은 무조건 3 하나를 소인수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녀석들은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나머지들끼리의 곱만 생각했을 때 내 같은 경우 4가 되는데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거든. 따라서 나머지끼리의 곱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분류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자. 6-1, 2, 3번 하자. 자, 얘는 좀 재미난 문제입니다. (3번) 해야 되죠? 2번은요? 2번 할까요? 한번 해주세요. 2번도 해주세요. 그 예전에 이해했어요, 근데? 응? 내가 그냥 개념 때 해줄까 하다가 이건 니네가 이해할 것 같아서 안 풀어줬는데. 숫자 바꾸기가 이거랑 완전 같아요, 사실. 따로 안 해줄게요, 그냥. 자, 6-2번 보자. 자, 봅시다. 자, 표현 바꾸기라서 아마 그림이 좀 다른데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면서 한번 해보자. 포함 관계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 (6-1번에) 2번하고 좀 다른 거야. 6-1번은 포함 관계가 적혀 있진 않아요. 그냥 교집합만 3개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A, B 전체 집합 포함 관계까지 적혀 있어. 그럼 왼쪽에서 알지 가이드라인은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오랜만에 하죠, 집합 표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랬을 때 교집합이 2개야.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A 교집합 B는 그냥 A잖아. 그럼 그 말은 A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2개라는 얘기죠.
맞나요? 네, 2개라고 했으니 전체 집합의 원소 6개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과정은 교집합 2개 신경 써야 되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가 배치해야겠지. 물론 1, 2 배치하나 2, 1 배치하나 똑같으니까 NCR이야. NPR 아니야. 알았어요? 집합은 전형적인 비순서쌍이었다. 그래서 비순서쌍의 대표적인 표현이 NCR이었단 말이야. 자, 요거 표시하고 나서 남은 숫자가 4개가 남았잖아. 맞죠? 그러면 그 4개 원소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1번 땅 아니면 2번 땅 중에만 있어야지. 이쪽에 침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2개만 있어야 돼. 교집합이 2개니까. 그럼 남은 4개 원소가 여기 또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니까 여기에 4개 중에 하나 배치하고 여기에 4개 중에 하나 배치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경우의 수 자체가.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가 중복적으로 생기잖아. 따라서 전체 계산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가 4개라고 쓰긴 했는데 원래는 왼쪽에 써있는 표현은 4개의 원소가 나온 거잖아. 각각의 원소가 1번, 2번에 아무데나 배치되는 건 해도 되다 보니까 각각의 원소가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각각 2개씩 사건이 생기죠. 그럼 그게 총 4개의 원소니까 2의 4제곱이야. 근데 그걸 그냥 추격해서 쓴 거야, 불과한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곱해서 나옵니다. 계산하면 240이 나와요. 그게 1번 답이고. 써줄까, 식만? 풀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자, 이거 좀 헷갈려. 잘 봐. 공집합인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A랑 B는 절대로 공집합이 아니야. 자, 요거 자체가 뭐 풀이의 힌트 내지는 함정이에요. 근데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계산해. 자, 일단 A랑 B가 자, 요거를 좀 봐야 돼.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인데 둘 다 공집합이 아니래. 그리고 둘이 교집합도 없대. 그럼 무슨 얘기냐?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합친 게 겹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전체가 집합이 돼버린대. 그럼 굳이 그림 그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집합이고 여기가 B 집합 이런 케이스인 거야. 교집합이 없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둘 다 공집합이 아니란다.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를 얘네 둘이 나눠 먹은 거지. 자, 요 멘트가 중요해. 전체 집합의 원소를 교집합이 없어. A 집합과 B 집합이 나눠 가져간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겠냐? A가 만약에 집중해서 잘 들어라. A가 만약에 1, 2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B는 3, 4, 5, 6 이렇게 가져가지. A가 1이면 B는 2, 3, 4, 5, 6 가져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왜? 그래야지 전체 집합이거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A의 집합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에 따라서 남은 원소가 자동으로 누구의 원소가 돼? B의 원소가 돼버리지. 순서가 뭔지 알겠어? A 먼저 골라. 남은 원소를 B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그게 곧 뭐가 되냐면 거기서 말한 순서상 A, B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과정 알겠어요? A가 될 수 있는 원소를 자 집합의 개수를 따져. 그럼 거기에서 남은 원소가 무조건 누구에 들어가? B에 들어가. 알겠니? 자, 그럼 A 먼저 생각해보자. 순서가 그래서 A 먼저 따져야 돼. 특징 때는 이 조건에서 쓸 수 있는 좀 독특한 프리저블. 집합 A가 몇 개의 사건이 됩니까? 조합의 수라고 할까요? 자, 생각해봐. 벤다이어는 그랬잖아. A나 B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승이잖아. 석현아 졸지말고 잘 봐라. 그거 되는데 여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집합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야 돼. 이 마이너스 1의 정체는 공집합이 아니라서야. 뭐라고 써야 되냐? 공집합이 아니라서 이거 하나 뺀 거야. 전체 집합 중에서. 근데 하나 더 빼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자, 전체 집합 기준으로 부분 집합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있죠. 자기 자신도 있다 했죠. 그러면 A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 A가 전체 집합 자기 자신이 되면은 B는 가져갈 원소가 없지. 그럼 공집합이 돼버리지. 근데 문제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따라서 하나를 또 빼야 돼. 그럼 얘는 왜 빼냐? 전체 집합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빼는 거야. 하나를 또 빼야 돼. 자, 그럼 이게 62개였나? 62개구나. 이게 집합 A의 개수야. 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62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원소를 1만 가져갔어. B의 원소는 당연히 남은 원소인 2, 3, 4, 5, 6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까 뭐라 그랬죠? A에 따라서 B가 결정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A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2가지인데 그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뭐가 생겨? B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지. 집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답이 그냥 이거죠. 각각의 개수의 경우의 수에서 조합 하나씩이 뭐가 생겨? B의 원소의 개수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A가 62가지 생기면 B도 그냥 62가지야. 야, 근데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선생님. 내가 말한 건 집합 B도 62가지가 생긴다는 거지. 문제에서 얘기한 A, B 순서쌍을 계산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A 하나당 B 하나씩 생긴다 그랬잖아. 개수. A가 1개 가져가면 얘는 5개. 얘가 2개 가져가면 얘는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62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B도 62가지가 생긴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전체 A, B의 개수는 62 곱하기 62라고 하면 안 된다고. A 62개 있을 때 B도 똑같이 62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답이 62가지가 끝이야.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다. 왜 빼는지 이해해야 된다. 문제 조건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 제외.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B 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얘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생길 수 있는 조합의 수가 62가지가 된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3번 하자. 자, 얘는 원소가 5개인데 얘도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그때 포함 관계가 이것만 되면 된대요. 자, 과정을 생각해보자.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번엔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봐.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A랑 B가 원소가 개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B가 A보다 원소 개수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B 먼저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지 B가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좀 귀찮지만 다 따져봐요. 자, 원소의 개수 기본 알죠? 공집합은 아니니까 최소한 원소는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원소가 만약에 1개일 때부터 최대 몇 개까지 되겠냐? 5개까지 되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A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B인데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네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집합 B의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 1, 2, 3, 4, 5 5가지 사건밖에 없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원소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지. 50. 이해됐니? 두 번째, 잘 들어라! 물지 말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라는 얘기는 5개 원소 중에서 2개 가져간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얘는 5개 원소 중에 3개, 얘는 5개 원소 중에 4개를 가져간 거지. 얘는 5개 원소 중에 5개를 다 가져간 거지.
그 다음 보자. A가 B에 포함돼야 되거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A는 B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원래 우리가 집합 개념 공부했을 때 얘는 반드시 두 가지를 풀라고 말씀하셨어. A랑 B가 같은 경우랑 진짜 A가 B에 포함되는 이런 걸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라고 했는데 얘는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냐? 그 얘기 좀 해보자. 집중해서 잘 봐. 다 따져야 돼요? 잘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면 원소가 1인 집합은 부분 집합이 공집합하고 1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공식이 2의 1제곱이었거든.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생각하면은 공집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A, B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쓴 거는 B에 해당하는 애거든. A 집합에 해당하는 애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식에 따르면 2의 1승이야. 얘는 2의 2승이고 얘는 2의 3승이고 얘는 2의 4승이고 얘는 2의 5승이야. 안패 있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은 안 된다며. 그럼 걔는 제외해야지. 여기서 1 마이너스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 왜 하는지 알겠죠? 공집합은 안 된다고 해서 뺀 거다. 그럼 각각 계산한 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30이고요. 얘가 70이고요. 얘가 75가 되고 얘가 31이라고 나와요. 다 더하면 211 나와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7-1, 2, 3번을 차례네요. 뭐 할까요? 혜진아, 일어났죠? 자, 뭐 할까? 7- 몇 번? 3번. 자, 3번만 하면 됩니까? 자, 3번만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점이 15개가 찍혀있죠? 자, 좀 부지런히 합시다. 예제도 그렇고 7-1번하고 2번도 풀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삼각형을 얘기했잖아. 근데 삼각형이건 직선이건 똑같은 게 뭐냐면 그냥 한 직선 위에 점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그냥 직선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전체 점의 개수가 15개면 15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를 15, C, 2 이런 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삼각형이니까 일단 15개의 점 중에서 일단 3개를 고르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외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말 그대로 어느 경우에 삼각형이 안 생길까를 생각해서 다 제외시켜버려요.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최대한 많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외되는 게 최대한 적어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안 생기잖아. 알겠어요? 삼각형이 안 생기는 게 그럼 거기 기준이 되는 A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때 A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최대한 많이 만들어?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거꾸로 생각. 어디에다가 점을 배치해야지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최대한 적을까? 최소화될까? 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만약에 A가 여기다 쳐볼래? 응? 그러면 자 답은 이게 아니야. 아닌데 생각해보자. 그럼 A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어떻게 안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직선 위에 다시 말하면 5개의 점 중에서 A를 포함해서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무조건 안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들 3점 중에서 3점 골라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그게 제외되는 그룹이 2그룹이 생겼죠. 근데 또 있지. 대각선 방향도 있잖아. 이렇게도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또 있지. 이렇게도 안 만들어지지. 아 그럼 안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이 생긴다.
그쵸? 녹색 내가 4개나 먹었잖아. 그럼 저 녹색의 선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 점 H를 좀 바꿔볼게요.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색깔 구분해서 표기하자. 뭐 어떻게 되냐면 A점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케이스는 자 지금 표시한 게 다 공통점이 뭐겠어?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는 케이스잖아. 그럼 다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럼 첫 번째 이런 거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점 중에 세 점 고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죠. 불가피하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해. 근데 최소화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뭐 있냐면 얘도 안 만들어지지. 그럼 2개 또 안 좋은 케이스가 생겼네. 근데 내가 A를 여기다가 찍었을 때랑 좀 다른 게 A점이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빨간색 2개 그린 것 제외하면은 삼각형이 안 생기는 건 없어. 얘는 대각선 방향이 없어. 가로 세로 2개씩밖에 없다.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더 생겨버려서 그럼 제외되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럼 삼각형이 다 안 생기는 거지. 이해됐니? 자, 언젠가 일어나겠지. 자, 그럼 보면 일단 여기 있을 때가 최소야. 근데 하나 또 있어. 반대편에 여기 있을 때. 저희가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에 A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세 점 중에 하나, 세 점 중에 세 점 이유는 삼각형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점 중에 세 점 이유도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5점이죠. 5점 중에 세 점 이유도 삼각형 안 만들어져요. 그럼 안 좋은 케이스가 2가지 부류가 생겼네. 또. 근데 아까 A가 여기 있을 때처럼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 딱 두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A점의 위치가 몇 군데냐라고 물어봤잖아. 얘처럼 안 만들어지는 라인이 2개보다 덜 생기는 경우는 안 생겨요. 딱 이게 최소화된 거야. 그럼 A점이 몇 군데 생겨라고 물어봤으니까 2군데야. 자, B값이 2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만들면 돼?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야 돼. 자, 요게 좀 헷갈려. 앞에 문제들은 그냥 무작위로 3점 이으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삼각형이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데 빨간색 기준으로 보세요. 이 점을 무조건 찍어서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대표 뽑기 같은 거 했을 때 같은 자격의 대표 뽑기 할 때 일단 여기가 조합 단원이니까 그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같은 자격이에요. 3개의 점을 골라야 돼. 같은 자격의 대표 3명을 뽑아야 돼. 근데 앞에 문제는 주어져 있는 점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냥 NCR 공식 집어넣으면 끝인데 얘는 A점을 무조건 골라야 돼. 그럼 같은 자격의 대표 3명 중에서 자리 하나가 A는 차지한 거야.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점이 전체가 15개였죠. 15개 중에 A가 이미 자리 하나 차지한 거야. 그럼 남은 자리를 몇 명이 경쟁해? 남은 14개의 점이 경쟁하면 되겠죠. 그래서 14, C, 2라고 해야 돼. 15, C, 3이 아니야. 얘는. 잘못하면 안 된다. 얘는 한 명의 대표를 이미 골라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다 생기는 게 아니었잖아. 언제 안 생겨? 빨간색 기준으로 요 경우일 때랑 요 경우일 때 안 생겼지. 자, 그거를 제외하겠다. 그럼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 삼각형. 안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자, 굳이 쓰면 3점 중에 3점 고른 거니까 저거 3C, 3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생기잖아. 이건 5개의 점 중에서 3점 고르면 다 안 생기죠. 따라서 5, C, 3 한 것까지 다 빼줘야 돼. 미안. 5, C, 3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얘는 A는 컨택돼 있는 상태잖아. 4개 중에 골라야지. 사실 3이 아니야. 한 명 이미 뽑혀 있다니까. 그럼 남은 2자리 중에 얘는 뽑혀 있으니까 남은 4점 중에 2점만 고르면 되는 거야. 4C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5C, 3 아니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84가 나옵니다. 이게 거기 문제에서 스몰 A 값이고 B는 아까 말한 대로 2군데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2야. 자, 2개 더하래요. 86이 답이죠. 자, 넘어갑시다. 오늘 다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더 이상 이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어. 기분 나중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자, 8번. 자, 8-2번 해야 되죠? 3번도 해야 되나요? 하자. 8-1번은 8-1번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왼쪽 예제랑 똑같지? 혹시라도 가로 4번을 못 푼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각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예각, 직각, 둔각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앞에서 가로 1번의 삼각형의 개수를 찾았어. 56개래. 가로 2번에서 24개래. 가로 3번에서 24개래. 그럼 전체에서 직각이란 둔각 삼각형 빼면 남은 건 무조건 예각 삼각형이다. 그래서 계산하는 건 56 빼기 24 빼기 24야. 물론 직접 그려봐도 8개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약간 서술형 스타일이잖아. 따라서 전체 56개에서 빼는 걸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따라서 4 가로 4번 답은 8이다. 됐죠? 자, 8-2번 하자. 자, 정다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을 포함한, 자, 이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좀 보세요. 요즘 그림 잘 그려야 돼. 내가 잘 그려야지. 얘네가 잘 그려야 되지만. 자, 정 12각형이래. 정 12각형이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점을 말 그대로 12개를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점을 총 하나 11점. 전체를 12각형이니까 12등분 하는 거야. 12등분. 자, 그럼 점을 좀 이쁘게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11점. 그렇지. 이쁘게 그려. 그래야 내가 삼각형을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자, 그럼 얘네들 다 이으면 12각형 돼요. 그랬을 때 꼭지점 중에 3개를 연결했을 때, 자, 이등변, 정삼각형을 포함한 이등변을, 자,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쪽 꼭지점 기준으로 3점을 이어볼게. 얘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일단 요거 하나 이등변 되는 거 맞죠?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이등변 되는 거 맞죠? 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는 정삼각형이다. 왜 그런지 알겠니? 나 생각해봐.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부채꼴 하나잖아. 중심각이 30도지? 맞니? 중심각이 30도지? 그러면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칸이니까 전체 4칸이죠. 그럼 120도지? 중심각이. 뭐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 때 중심각이 120도잖아. 그럼 이건 원주각 중심각 문제예요, 사실.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원주각이 60도잖아. 기억나냐? 원주각 성질. 자,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정삼각형이면 전체 원을 3등분한 꼭지점 연결했다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자, 어쨌든 노란색이 정삼각형이야. 근데 이걸 내가 표시한 이유가 있다. 일단 남은 이등변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이등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쪽 꼭지점 기준으로 이등변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생겼지. 그럼 단순 논리는 이렇다. 꼭지점이 총 12개죠. 한 꼭지점에 이등변을, 자, 정삼각형을 포함한 이등변이 5개가 생겼죠. 자, 이거 쓰지 마, 아직. 12개의 꼭지점인데 한 꼭지점마다 5개씩 정삼각 이등변이 생겼어. 그럼 답이 60이냐? 답을 보니까 아니잖아. 52래. 뭐가 잘못됐을까? 그린 것 중에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 봐. 현재 그림 중에 뭐가 하나 딱 중복되냐면 노란색이 중복돼. 이쪽 꼭지점 입장에서 이등변을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이등변 만들어지지. 이렇게 이등변 만들어지지. 이렇게도 이등변 만들어지지. 근데 조금 더 벌려보면은 노란색하고 정확하게 포개지기 하나 또 만들어지지. 중복되죠? 그럼 빼야 돼. 물론 얘는 안 겹치지. 야, 그럼 노란색 빼곤 안 겹치지.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의 꼭지점에 5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겹치는 애만 생각하자. 그럼 5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4개는 안 겹치잖아. 그럼 각 꼭지점마다 4개씩은 무조건 안 겹치지. 그럼 거기에 뭐만 더하면 돼? 겹쳤던 녀석, 요 녀석. 노란색 정삼각형이었잖아. 그럼 정삼각형의 개수만 더하면 되겠지. 왜? 정삼각형 포함하라 했잖아. 몇 개 생길까요? 1개, 2개, 3개, 4개 생기겠네. 그림 그려야 돼? 상상을 해봐. 그림도 그리면 복잡하니까. 얘를 돌렸다 생각해봐. 한 칸 돌리면 이거잖아. 한 칸 돌리면 이거잖아. 한 칸 돌리면 이거잖아. 현재까지 4개죠? 또 돌리면 겹치잖아. 총 4개지. 그래서 4개야. 4개를 더해야 돼. 52 나오지. 알겠죠? 자, 답이 50. 자, 다음 2번 하자.
십각형. 아, 얘 또 어떻게 그리지? 그리면 알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다음 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렸어요. 얘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처럼 정삼각형이 일단은 얘는 안 생겨요. 아까 정삼각형이 전체 원을 3등분해야 된다 했잖아, 호의 길이를. 근데 얘는 점 자체가 일단 홀수계잖아. 3의 배수가 아니야. 12각형은 3의 배수잖아. 얘는 정확하게 3등분하는 정삼각형은 절대로 안 생겨. 그럼 얘처럼 중복되는 케이스는 없어. 응? 자, 그럼 편하게 계산하자. 한 꼭지점 이상, 이 꼭지점 좀 삐뚤게 그리긴 했지만 가만해서 보세요. 자, 요렇게 이등변 만들어. 그 다음에 요렇게 이등변 만들어. 요렇게 이등변 만들어. 3개 그렸지? 하나 더 되지? 자, 정삼각형 하나도 없어. 쟤처럼 안 그렸죠? 그럼 한 꼭지점마다 4개지. 꼭지점이 10개잖아. 그러면 10 곱하기 4. 얘는 그냥 이게 다야. 간단하죠? 자, 다음 거 하자. 이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문제지? 자, 했을 때 이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을 제외한 삼각형이래. 직각삼각형을 제외한이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여기에서 삼각형이 총 몇 개 생길지부터 생각해 보자는데 이거는 중이 문제야. 여기까지는 그냥 삼각형. 그럼 점이 총 몇 개죠? 8개죠. 그러면 8개 중에 3개 고르면 삼각형이잖아. 근데 안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있는 세 점 중에 하나 고르면은 여기에 있는 세 점 중에 세 점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냥 삼각형은 여기에 세 점 중에 세 점 고르는 케이스 다시 말하면 한 개밖에 없다. 그 니네 책에다가 필기할 때 이걸 쓰란 말이야, 표현. 알겠죠? 안 쓰면 안 된다. 그럼 계산하면 55개가 나와. 자, 여기에서 뭐를 빼? 직각삼각형을 빼.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일단 빗변이 지름에 해당하는 애는 무조건 우리 외신 내신 때도 배웠고 원주각 때도 공부했고 이렇게 그리면 자, 그림이 여기가 좀 이렇게 볼록해서 그러긴 한데 여기 직각이다. 알겠냐?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외신 때 공부한 거죠, 우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왜 저번에 중심. 자, 그러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일단 4개. 아, 5개군요. 미안하다. 하나, 둘, 셋, 5개죠? 네, 또 있어. 자, 55에서 5 빼면 50인데 복이 없잖아. 뭔가 있어. 뭐 있을까? A랑 야, 부채꼴 생각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쪼개져 있죠. 반원을. 그러면 이렇게 부채꼴 하나 만들면 중심각 몇 도예요? 30도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여기서 몇 개가 생겨. 뭐가 생기냐? 점 3개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으면은 이렇게 생긴 반원차 4분원이 돼 보이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4개 아니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거 여기가 중심각이 90도가 돼버리지. 그게 4개. 네, 근데 그게 또 몇 개가 생기냐면 한 칸씩 움직여. 이렇게 하나 생기지. 이렇게 하나 생기지. 이렇게 하나 생기지. 총 몇 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인데 녹색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4개가 생겨. 자, 손으로만 표현했어 그냥. 그래서 55개에서 총 9개를 빼셔야 돼요.
46이죠? 4번. 자, 9번 합시다. (9-2번) 혹시 못 푼 사람은 대각선 방향으로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9-2번) 혹시 못 푼 사람 대각선 방향으로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안 한다. 자, 9-3번은 할까? 네. 이건 할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하면 개수가 더 나와. 6개인가가 아마 더 나올 거예요. 맞나? 하나, 둘, 맞네. 6개 나온다.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림 거기 있는 거 안 그릴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분들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를 계산을 해. 단순하게 접근할게. 거기 그림 중에 그럼 다 같은 가격인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이 세 줄만 생각해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만 먼저 따져봐. 그럼 뭐가 있냐면 세로줄 중에 2개, 가로줄 중에 2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로줄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4C2. 가로줄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5C2. 이게 사각형의 개수지. 중위 문제야 이거. 여기는 요거만 생각하는.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가로줄로 긴 거. 자, 가로가 5칸이죠.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긴 요 모양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만 차만으로 따져보자. 가로줄은 3개밖에 없잖아. 3C. 세로줄은 6개죠. 6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요게 60개가 나올 거야. 요게 45개가 나올 거야. 겹치는 게 있나? 자, 근데 겹치는 게 있죠. 왜냐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겹치는 영역이 이 영역이 겹치지. 네. 자, 그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60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 영역에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에 45개 중에서도 이쪽 빨간색 영역에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2개를 더해버리면 안 되지. 겹치는 거는 빼야겠지. 그럼 언제 겹쳐? 빨간색 영역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만큼을 빼줘야 된다. 4C, 3C. 그렇지. 4C2 곱하기 3C2 이렇게 되지. 18인가요? 네. 네. 진짜 답은 60-가 아니라 더하기 45 마이너스 18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87인가요? 네. 수진아 너무 곤이 자서 못 깨웠다. 옆에 누가 넌 옆에 폭탄 떨어져도 안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소리를 3번 질렀는데.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까 못 들은 건 집에서 좀 봐, 알았지? 많이 안 풀어서 하고 말했어. 자, 기본 다지기 뭐 할까? 9-1번 풀어줄게요. 기본 다지기 9-1 이거 못 풀 사람 있죠? 자, 계산 간단한 건 내가 그냥 다 써줄게. 자, 이거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다. 그냥 바로 식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냐? n 플러스 2c 3이니까 그거를 바로 계승 표현으로 바꿔. n 플러스 2니까 자 n 플러스 2 곱하기 n 자 마이너스 1한 거야. 마이너스 1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 플러스 2 p3 계산하는 거지. 그걸로 뭘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죠. 이게 nc3이죠. 그랬을 때 좌변에 있는 게 7 곱하기 자리가 없다. 이렇게 쓸게. nc4니까 n 가로 열고 n-1, n-2, n-3 이렇게 되죠. 그거를 뭘로 나눠야 돼? 4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지. 그리고 곱하기 7이 있고 나한테. 그치? 7 곱하기로 적혀있죠? 7한 거 아니야? 네? 여기 써놨구나. 죄송합니다. 쓸 필요 없네요. 자, 그럼 이거 지금 계산 여기서 생략을 하겠다고. 이거 내가 전개 다 해야 돼. 양변에 이거 4팩토리얼을 계산해서 숫자 알려버리고 양변을 계산하면 3차 방정식이 있는 거. 7n 세제곱 마이너스 46 n 제곱 플러스 65n
내가 계산했어. 자연수잖아 이 값은. 뭐 해야 되냐? 해 찾으려면 야 수학수학에서 공부하면 되나? 3차 이상방정식은 9차 방정식이었어요. 해 찾을 때 기본 원칙은 조립제법이었어요. 자 조립제법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았죠. 5 대입하면 0 돼요. 자 7 마이너스 46 65 마이너스 60 5 대입하면 0 돼요. 7 7, 5, 3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5 플러스 10 플러스 50 나누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된 게 n-5에 7n제곱 마이너스 11은 플러스 10이야. 근데 자연수가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 그래서 n값이 그냥 5야. 답이 5야. 알겠죠? 계산 복잡하고 써줬어 그냥. 자 가로 2번. 다음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고. 개념을 얼마나 많은데 다음 시간에. 오늘 숙제는 지금까지 틀린 거 오답노트를 써오시고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 써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석책을 준 이유는 맨 처음에 적혀있는 게 거듭제곱근의 정의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2번 이상만 보고 와. 쫄지 말고. 알았죠? 그냥 보고만 와. 굉장히 보기 싫게 생겼는데 한번 보고. 문제 푸는 건 아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껍데기 버려야 되죠. 여기다 걸지 말고 가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자, 이거 순열 때 했던 거랑 계산 방식 비슷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얘랑 모양 맞추기로 해줄 거야. 자, 그럼 생각. 자, 너네 알고 있는 거 이거 계승 표현 바꾸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NCR을 계승 표현으로 바꾸면 얘가 NPR이고 N팩토리al R팩토리al 이거잖아. 근데 NPR을 계승 표현으로 바꾸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거였죠? 자, 그래서 NCR 바꾸는 게 공식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저 모양대로 얘를 마찬가지로 바꿀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자, 보면서 바꿔. r 팩토리얼 곱하기잖아. 자, r이 이거지. 그러면 r-1 팩토리얼 곱하기 n-r이니까 이거 빼기 요거다. 그러면 삘이 날아가면서 n-r 되죠? 그거 분의 n 팩토리얼. n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숫자니까 요거죠, 요거. 그러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생각.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3 팩토리얼에다가 4를 곱하면 얘가 4 팩토리얼로 바뀌었잖아. 기억하지? 그거랑 비슷해.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계산하면 뭐야? n-1보다 1 큰 숫자를 곱했으니까 n 팩토리얼로 바뀌지. 이거 전체가 n 팩토리얼. 됐니? 자, 그럼 바꾼 다음에 숫자를 좀 조작할 건데 증명이다 보니까 결과가 우변에 있는 게 나오기만 하면 돼. 크게 의미는 없어. 힌트는 이거야. R이 어떤 게 생겼는데 그냥 R을 곱해봤어. 그래서 뭔데 똑같은 자 원래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다 그냥 R을 곱한 거야. 그럼 무슨 재미난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R 팩토리얼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R을 앞에다가 끄집어내고 이거 정리한 R 팩토리얼을 쓰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 똑같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뭐냐면 NCR이지. NCR. 따라서 R 곱하기 NCR 이렇게 바꿀 수 있어. 5변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타났죠? 그 증명이 끝납니다. 단순 계산 문제. 자, 됐지? 다음. 안 끝났다. 자, 1번은 그냥 다 해줬어요. 2번부터 합시다. 뭐 할까요? 2, 3, 4, 5 중에 4.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 또 4번 말고? 혜진이 없니? 2, 3, 4, 5 중에 4번 빼고. 없어요? 자, 그럼 4번만 한다. 나무 없어요? 자, 그럼 4번만 할게요. 자, 9단위 4번이죠? 8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자, 특정한 2명. 내가 아까 A, B라고 예제로 써줬던 거 있잖아. 그거야. 그러면 4명을 뽑는데 2명이 이미 뽑혀 있어. A, B가 고정이라고 쳐.
그럼 남은 두 자리를 누가 경쟁해요? 남은 학생 6명 중에서 경쟁하는 거죠. 6시 2가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특정한 두 명이 포함되고까지가 이거야. 이거. 근데 그들끼리 또 이웃한데.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웃해야 되니까 한 사람 취급, 세 사람 취급 당하는 거지. 그럼 세 사람을 한 줄로 하라니까 4팩토리얼이고 이웃해야 되는 녀석끼리 한 줄로 하라니까 또 2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다. 간단하죠? 아까 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15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답은 80입니다. 5번 해줘야 되지 않나요? 5번? 5번 헷갈릴 텐데. 5번 말장난이 있잖아. 자, 고등학교 때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중학교 때 경우의 수 풀 때는 주사위 얘기하면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주사위라는 얘기가 많이 써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조건도 이제 나와. 이제 여기 나와. 왼쪽에 보니까 서로 다른 알사탕, 얘는 달라요. 근데 서로 사이즈랑 모양이 같은 박하사탕, 이건 이제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다 같은 조건이야. 다 중복되는 거야. 같은 자격이 되고. 그거 좀 조심하면서 풀면은, 자, 해보자. 5개를 택하여 선물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 많지 않아요. 알사탕 5개를 몽땅 다 뽑아서 주는 경우, 알사탕 4개, 박하사탕 1개, 알사탕 3개, 박하사탕 2개, 알사탕 2개, 박하사탕 3개 뽑아. 자, 알사탕 1개, 박하사탕 4개 뽑아. 또 뭐도 있어? 박하사탕만 뽑을 수도 있잖아. 박하사탕 5개지? 그러면 알사탕 없어. 박하사탕이 5개야.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어. 갑자기. 맞죠? 자, 알사탕만 5개 뽑았어. 그럼 생각. 5개 중에 5개 다 뽑는데, 자, 이것도 조합이죠. 왜? 뽑아서 선물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 뽑힌 사탕들이 같은 자격인 거야. 따라서 5개 중에 5개 다 뽑은 거니까 이거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알사탕 4개를 뽑았는데 그러면 5개 중에 같은 자격이 되면 4명 뽑는 거지. 그 다음에 박하사탕을 잘 봐야 돼. 일단 1개니까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하나씩밖에 없어요. 잘 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잘 들어. 여기에다가 박하사탕 5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선생님 5시 1 아니에요? 그럼 5개인데? 라고 하면 안 돼. 이유는 뭐다? 5개의 사탕의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아. 그럼 이걸 뽑으나 사건이 똑같은 거야. 제3자 입장에서는 얘가 첫 번째 뽑았는지 세 번째 뽑았는지 구분을 못 짓는다. 다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5C1이 아니야. 하나 아니야. 그럼 얘가 5C1이죠. 계산하면 그러면 5개. 알사탕 3개면 5C3, 알사탕 2개면 5C2, 알사탕 1개면 5C1. 알사탕 안 뽑으면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박하사탕 처리하자. 똑같은 거야. 2개를 골랐대.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이거 뽑았는지 구분이 돼야 하는데 안 돼. 그럼 여기 중에서 2개 뽑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 다 겹쳐. 얘도 1이야. 같은 논리로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알겠어요? 5개 중에 4개 뽑는 게 어떤 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뽑을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2, 3, 4, 5번째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그 2개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로 중복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박하사탕 5개 뽑는 건 볼 것도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야. 알겠죠? 더하면 32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5문제 이거 다음 시간에 금방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정신문장을 완전 재문장하고 오세요. 말로 했던 보기 수학을 드디어 할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거듭제곱분에게 대한 얘기도 쭉 한번 2번만 보고 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하는구나 라는 거 느끼기만 하고 오세요.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